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날씨는 춥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은 좋습니다.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후면 주말이 온다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틀의 시간 긍정 파워로 힘차게 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주문으로 함께하는 이곳 동년배 라디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동년배 라디오, 저는 DJ 채채 그리고 다다입니다. 매일매일 다채로운 다다와 채채의 동년배 라디오, 매해 더 프레시해지는 청춘들과 함께하는 곳이죠.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날것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기, 더 이상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다독여주는 청년 중심 창구 라디오, 동년배 라디오와 함께 일상의 행복 키워보도록 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의 소식 궁금해요. 너무너무 지금 찾아와 주세요. 유튜브 채널 동년배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5시 업로드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의견, 사연 부탁드립니다. 선플과 의견도 남기고 가세요. 네, 오늘 함께할 게스트는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빠짐없이 해내는 다재다능한 분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키워드가 패션 디자인, 언더웨어 디자이너, 서비스직 벌써 3개나 되니까 인정하시죠?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곧 시작하는 1부 코너 현생 토크에서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채로운 색으로 내 맘을 물들여 그댈 찾아갈게요. 행복의 주문을 걸어 그대와 함께해. 아무 걱정 말아요. 지금 여기 다채로운 동년배 라디오. 동년배 라디오, 저는 1부 메인 DJ 채채 그리고 다다입니다. 네, 겨울에 한방눈 내리는 걸 본 지가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눈 내리면 번거로운 것부터 생각나는 게 많지만, 어릴 적에는 다들 정말 눈 하나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뭐야, 왜 나만 그랬나?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의 현실을 보여줄 오늘의 게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동라와 함께할 게스트, 언더웨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패션 디자인과 곧 졸업 예정이신 게스트 정희님, 안녕하세요. 동년배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섬유 패션 디자인과를 이제 곧 졸업할 예정이고 언더웨어 디자이너를 준비 중인 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1부 코너 현생 토크, 이번 주 닉네임이 엄청 귀여워요. 닉네임 정희, 무슨 뜻인가요? 이름이 유정이라서 다들 정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너무 귀엽다. 정이라고 네. 지었어요. 네, 뭔가 약간 짱구의 느낌. 아, 맞아요. 그런 느낌 있네요. 그쵸? 네, 동년배 라디오의 시그니처 게스트 자기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준비하셨나요? 혹시? 살짝 준비했어요. 와우. 네, 30초 동안 게스트가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름하여 30초 자기소개. 빠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tart. 패션 산업과 졸업하고 섬유 패션 디자인과에 편입해서 각종 과제, 패션쇼, 졸업 전시회를 마치고 언더웨어 디자이너 준비 중이고요. 일적으로는 속옷 회사에서 한 달 인턴 실습도 하고 그 외에 한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사무직 3년 근무했고요. 현재 백화점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퇴사하면 본격적으로 언더웨어 디자이너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다시 할까?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약간 알차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1부 코너 현생 토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방 올게요. 네, 1부 코너 현생 토크. 패션 디자인과 곧 졸업 예정이신, 특히 언더웨어에 관심 많으신 다재다능한 게스트 정희님과 함께할 진실된 20대의 현생 이야기,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꽉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안 이번에 비게. 잘하신 것 같아요. 뒤에만 뒤에 조금 뒤에 아니 약간 근데 비고. 뒤에는 채우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쵸. 약간 그 네. 3일부터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네, 이 다들- 정도면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쵸. 완벽하죠. 네. 약간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과 얘기 말고도 뭐 하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그렇죠. 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학교 쪽일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패션 디자인학과 중에 또 섬유 패션 디자인학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배우는 학과예요? 섬유는? 섬유라 해서 딱히 다른 학과와 달리 다른 패션과와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네네.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섬유라는 거를 이제 과의 전문성을 더하려고 붙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학과들처럼 동일하게 디자인 배우고 패턴 배우고 그다음에 CAD 배우고 뭐 등등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섬유 그러면은 섬유가 추가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학과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의류학과랑 비슷한 것 그렇진 같아요. 않았다. 아. 이게 섬유라는 게 근데 그리고 옷의 재질 말하는 거예요? 섬유는 옷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간단하게 약간 별로 큰 힘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그 중에서도 이제 언더웨어 디자이너로 진로를 아예 설정을 거의 하셨잖아요. 네. 그 언더웨어 이유가 되게 멋있는 것 있나요?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언더웨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사실 추상적으로만 관심이 있었다가 이제 2년 정도 학교 다니고 속옷 인턴 실습을 나갔었는데 속옷에 둘러싸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오, 네, 그래서 와. 그런 느낌이 처음이어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과제도 속옷 관련으로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더웨어 디자이너로 진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아 이게 완전 그러면 천직이네요, 천직. 근데 인턴을 사실 속옷 회사에서 해본 사람은 좀 직접적으로 처음 봐서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속옷 회사에서는 인턴으로 하면 뭘 해요?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옷 회사도 제가 인턴으로 들어간 게 처음이셨대요. 네. 인턴을 처음 모집했어요. 네, 네.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걸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시다가 뭐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서치 시켜주시다가 네네. 그다음에 부자재 같은 것도 정리했고요. 속옷에 아. 들어가는 부자재가 굉장히 네. 많아요. 뭐 와이어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와이어라든지 거죠? 네네.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후크라든지 그런 그런 거 정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단 같은 거 이제 네네. 잘라 샘플 원단 만들어야 돼서 잘라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CAD로 패턴을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출력한 패턴 같은 거는 이제 손으로 뜯을 수 있게 작업이 되어 있어서 그걸 뭐 뜯는다든지 뭐 염색하는 거 보여주시고 등등 이런 작업했던 것 같아요. 캐드가 그 디자인 관련된 툴이에요? CAD라는 게 패턴, 네. 속옷의 패턴을 이제 손으로 그리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정확하고 일정하게 작업해서 아. 출력해내는 거고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면은 그 종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출력을 하면 좀 종이도 강하고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아니라 패턴이 네네.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크게 차이가 나게끔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게끔. 네. 나열하게끔. 근데 그렇죠. 왜냐면 손으로 그리면 하긴 똑같이 계속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손으로 완성. 사람이 복붙. 그렇지 약간 북붓의 느낌으로. 아. 근데 그러면 일러스트나 포토샵 작업을 좀 배우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잘 해야 돼요? 알아서? 일러스트랑 포토샵이랑 CAD 기본적으로 배우고 네. 가르쳐 주긴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거에 따라서 역량이 다른데 보통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고 굳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눈에 띄기는 해요. 툴 잘 다루는 분이요? 아니면 네. 디자인이 뛰어나신 분이요? 툴을 잘 다룬다기보다도 툴을 잘 다루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일러스트로 끌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다루는 게 중요하겠네요 컴퓨터. 도구네요, 도구. 이것도. 그러니까. 그쵸? 일러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포토샵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러스트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CAD는 CAD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옷 만들 때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정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들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손으로
막 다 그리진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약간 그냥 저는 이렇게 드로잉 된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나 네네. 이런 데 찾아보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종이에다가요? 네네. 아, 그래서 저는 네. 그냥 그런 걸로만 다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디지털 시대니까요. 그쵸.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하긴 근데 포토샵이나 사실 일러스트는 뭐 어느 거에도 쓰이니까. 그쵸, 이거 그쵸. 인턴 많이 실습은 쓰이죠. 그럼 어떤 루트로 하신 거예요? 인턴 실습은 속옷 디자인 회사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교수님들마다 찾아갔어요. 우와, 멋있다. 그래서 꼭 속옷 디자인실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교수님이 겨우 이제 아는 지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의 지인분이 이제 저희 학교 나온 출신의 이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로 인턴 실습 가게 됐어요. 약간 지인 찬스였네요. 어떻게 지인 보면. 찬스. 교수님 지인 찬스였죠. 그쵸. 그래서 인턴이 그분이 처음으로 모집하신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모집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지도 얼마 안 됐고 아.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잘 회사가 모르겠다. 신생이에요 혹시? 신생은 아니고 그 홈쇼핑 업체에 이제 다량의 속옷을 배출해 준다고 해야 하나? 네, 네. 발주해 주시는 네네.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샘플실도 같이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공장 개념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안에서 생산도 하고 디자인실도 있고 회사 자체가 공장이면서 그리고 회사였어요. 제가 아는 사실 속옷 쇼핑몰은 뭐 그렇게 홈쇼핑에서 파는 거 아니면 하늘하늘이라고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속옷 파는 데로. 네. 약간 그런 회사 혹시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해보고 싶으신 게 더 커요? 창업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 마켓 이런 거. 온라인 쇼핑이나 블로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속옷 쪽도 하늘하늘이 좀 올라오면서 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다가 조금 너무 포화 상태기도 하고 솔직히 모델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자기 몸매를 그쵸. 맞아. 활용해서 하는데 조금 그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부담스럽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도전하고.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은 없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속옷 모델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요? 구하기가 일단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냥 일반 피팅 그쵸. 모델보다는 노출이 좀 많을 그쵸?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체의 숨겨진 부분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타 모델들보다는 좀 구하기가 힘들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네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또 직장을 다니시다가 대학 진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대학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음악을 전공해서 준비를 하다가 네네.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회사로 일단 들어가 보자. 원래는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제대로 한번 회사를 다녀봐라 라고 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를 알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조금씩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한국에서는 특히.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네, 다른 충분히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말고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따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 했고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원서를 몇 개 넣었다가 사실 꼭 패션과만 넣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다 넣고 보니까 패션과가 좀 더 저랑, 재밌을 거. 네, 재밌을 것 같고. 같고 언더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그럼 언더웨어를 되게 옛날부터 많이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네네. 이게 속옷이 사실 뭐 다다님은 어디서 많이 사세요? 저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것 같아요, 주로.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저도 아무 데서나 사는데 아직 네. 정착을 못했어요. 이게 잘 맞는 게 있어야 편한데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노와이어도 있고 와이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브라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옷 입는 거마다 원래 이게 속옷이 좀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입어야지 모양도 잘 잡아주고 그렇대요. 네네. 근데 그런 속옷이 아직은 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천을 원하시는 거예요? 추천해 주시면 좋은데 혹시 있으세요? 자주 애용하시는 데가? 자주 애용하는 데는 요즘에
없고 옛날에는 볼륨 네. 위주로 입었기 때문에 아. 좀 불편하더라도 MFP라든지 아 참고 그냥 불편한 네, 가슴 참고 압박을 참고. 최대한 끌어모아서 있는 힘껏 입었는데 그쵸, 어릴 땐 그렇죠. 네, 요즘에는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것도 아. 네, 바디 포지티브? 그런 것도 이제 네. 많이 사람들 인식에 내 몸이 예쁘다. 뭐 나를 사랑하자라는 그쵸, 의미에서 그쵸.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거든요. 브라렛이라든지 네, 네. 와이어가 없는 제품을 입어봤는데 가슴이 안 달린 것처럼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슴이 안 달린 것처럼이라니. 아이고. 아 근데 저도 약간 종류 중에는 그런 걸 선호하긴 해요. 왜냐면 좀 편한 거. 아직은 안 입긴 전 좀 그래가지고. 네네. 그쵸? 근데 요즘 패치도 또 많이 붙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네, 패치만 하고 다니기도 다니시는 하죠. 분들 많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되잖아요. 언더웨어는 사실 내가 지금 입고 싶다고 입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앞으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언더웨어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갑자기 갑자기 부탁드리고 이제 나의 본인이 바람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언더웨어 따로 있으세요? 수영복 한번 수영복 만들어보고 싶어요. 수영 어떤 종류 수영복이요? 비키니? 비키니도 좋고 모노키니도 좋고 아 모노키는 요즘 좀 유행이잖아. 디자인이 좀 필요한 그런 네네네. 수영복 말하시는 거죠? 네. 아 근데 오.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좀 다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디자인이. 네. 근데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보세요. 색상 같은 거는 약간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쨍한 게 예뻐요? 아니면 파스텔 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모든 컬러는 다 입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원색도 네. 좋고 근데 조금 요즘에 트렌드는 약간 파스텔 톤? 아니면 이제 몸이랑 조금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깔 많이 입으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검정. 아, 근데 검정색. 검정이랑 하양이 좀 무난하긴 한 것 그래서 같아요. 누구나 웬만하면 소화 가능한 그쵸 네네, 그쵸. 색깔이죠. 아무래도 검정 하양. 갑자기 근데 수영복은 전 약간 몸매가 보완되는 그런 수영복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달려가지고 이렇게 가려주는 거요? 약간 이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예쁘면서 좀 보완도 되고 약간 그러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수영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요즘에 네. 모노키니가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근데 확실히 보정이 돼요?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모노키니가 어떤 종류의 수영복이에요? 이제 모노키니가 수영장에서 많이 입는 수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수영장용은 아니고 휴양지용인데 배도 다 가려주고 거기서 이제 팬티 라인처럼 삼각으로 이제 밑쪽까지 떨어지는 네. 그럼 약간 그런 뭔가 비키니는 아닌데 비키니 느낌인가? 배를 가려주는 비키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깔끔하다, 그렇게 들을까 깔끔하다. 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모노키는 요즘 유행이죠.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채채님?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저도 약간 이게 몸매 보완되는 예쁜 걸 입고 싶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래시가드 이런 거 유행하는데 래시가드는 너무 그 바다 느낌이라서 좀. 근데 래시가드가 한국에서밖에 안 입는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밖에 안 입는다고. 밖에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 다 보면 한국인이라고. 맞아요. 왜냐면 래시가드가 약간 그 수영장에서 수영 경기 할 때 입는 옷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수영 경기할 때는 그냥 팬티만 입나? 수영복 입죠? 그냥 수영복. 그냥 수영복 입고 팔 이런 거 길지 않잖아요. 그럼 약간 경기할 해녀복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팔까지 올라오는 거 입으시던데 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되는 경기할 때요? 네, 왜냐면은 그런 거를 입어야지 물이- 어떤 수영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속력도 바뀌고. 맞아.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네. 예쁜 수영복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언더웨어와 동시에. 근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학교나 이런 데서? 언더웨어는 아직 없지 않나? 언더웨어는 그쵸. 없고 네. 웨딩드레스 제작했었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 웨딩드레스를 헐. 하셨어요? 네. 더 대단한데? 그 돈이 많이 들지 우와. 않나요?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직접 이제 발품 팔아서 네. 웨딩 이제 시장? 네네. 네, 가서 제가 떼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적당 선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벨라인? 뭐 이런 거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어떤 라인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때 A 라인? A 라인. A라인으로 허리까지 붙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용어가. 웨딩드레스? 네네네. 채트 씨가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고 막 맞아요. 가끔 이게 얘기하시거든요. 약간- 왜냐면 네.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좀 그냥 젊었을 드레스가 때 입고 싶은 거죠. 젊었을 때 약간 이렇게 입고 찍으면 네. 요즘 그런 데 많더라고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찍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화보처럼 그냥 사진을 추억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인 거예요? 요즘은 비싸니까 또 웨딩드레스는 비싸요? 빌리기 힘들잖아요. 웨딩드레스.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근데 해가지고.
그거 뭐 떼오신다고 하시는 게 그러면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떼오시는 거예요? 네, 동대문 가서 따로 웨딩 같은 경우에는 웨딩만 파는 쪽이 있어요. 따로 또 파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 네, 안에서? 조금 외지긴 한데 그래서 오. 이제 동대문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처음에 네. 신입생분들이나 새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직접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거나 지도 가지고 가야겠네. 네. 지도.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에 지도 어플이 너무 잘 잘 돼 돼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외지고 숨어 있어도 지도 앱으로 다 검색이 가능해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거나. 아 교수님 교수님 만능 치트키네. 맞아. 패디과는 약간 좀 가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다. 아무래도 어, 지인 없이 시작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찬스가 좀 크네요. 맞아.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게 많으니까 아니에요? 꼭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건 또 않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전공자 아니셔도 막 마켓도 아, 하시고 그렇긴 그쵸. 하죠. 네, 의류 제작도 하시고. 근데 그거 어떻게 시작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진짜 그냥 동대문 가서 다 떼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네, 보통 막 유튜브나 맞아, 이렇게 맞아. 나와 있는 자료 보시고 나서 가서 사입해 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무섭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동대문 그 해주시는 그래요? 분들이 네. 진짜 기가 그래요? 막 세요 거기 주변이. 막 안 해주고 못되게 굴고 막 그런다던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런가? 저도 사입은 안 해봤는데 아 사입을 안 네, 해보셨구나. 그 사입 용어가 따로 있대. 한번 시장을 가보긴 했는데 아, 네. 네네. 가보면은 새벽에 가면 이제 아래에 이제 배송 보내야 되는 쇼핑몰로 배송 보내야 되는 게 포장돼 있고 막 그래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은 잘 몰라요. 아 사입은 잘 모르시고. 근데 패션 디자인과면 입학하실 때 꼭 그림 실력이 필요해요? 손으로 어쨌든 그릴 줄은 알아야지 뭐 일러스트를 하든 포토샵을 하든. 입학할 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진 않고요. 4년제 입학할 때는 필요한데 아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손으로 그냥 펜툴 만져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굳이 그렇게 잘 그려도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네. 당연히 잘 그리면 좋죠. 디자인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디자인이니까. 알겠네. 네네 디자인이니까 당연히 그리면 좋은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도 과제라든지 이제 진로 설정할 때 큰 불편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림 그리는 게. 현장에서도 영향을 굳이 별로 주진 않는 것 같은데 오, 잘 그리면 신기하네. 좋대요. 근데 사실 그 파트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꼭 그림 그리는 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그 전공 수업은 어땠어요? 패션 디자인과 전공 수업이 좀 실습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 맨날 보니까 야작하고 이런 같이 분들 팀플도 되게 하고. 많으시던데. 네네 맞아요. 어때요? 패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빡세고 빡세다는 말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엄청 타이트하게 아, 수업이 네네. 진행돼서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기획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이제 기획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들이 컨펌 위주로 수업 진행해주시고 아 하나씩 봐주시는구나. 네네 기말고사 때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고 이제 팀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네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점이 아,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인간관계가. 예, 잘 맞기만 하면은 큰 불편은 괜찮은데.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졸업 전시 또 끝나셨잖아요. 얼마 전은 정말요? 아닌가? 네, 졸업 네. 전시하셨어요? 네네. 우와. 그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옷이 괜찮았는데 네네.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어떤 같지 거 하셨어요? 않더라고요. 저는 남성복 했고 네. 저희가 주제가 환경보호 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살려서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네. 약간 북극에 대한 거를 했거든요. 이제 진짜 지구 진우왕. 특이하다, 특이하다.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하 느낌 살리려고 하얀 아, 색상이라든지 빙하 느낌. 네네 PVC 비닐 소재도 썼는데 비닐 소재를 원단에 같이 박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웠어요. 약간 비닐 바지 이런 거예요? 비닐 바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바지 옆 라인에 네. 비닐이 살짝 들어가요. 그 모자도 그렇잖아요. 모자. 그 후드 뭐라 그래야 되지? 후드 숄 같은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비닐로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PVC 졸업 전시회 하실 분들은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거 네. 혹시 막 그 입고 패션쇼 뭐 이런 것도 하나요? 졸업 전시회에서? 패션쇼 따로 하고 졸업 전시회 따로 했었는데 네. 패션쇼는 조별로 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 주제는 낯설게 하기라는 주제로 했는데 팀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부딪히는 점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다들 부딪히더라고요. 그쵸. 팀플은 진짜 누구랑 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진짜 인생은 혼자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인생은 혼자다 욜로 라이프. 아 이게 그러면은 그 졸업 전시를 통과를 한 번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게 맘에 그것도 패스가 있어요? 패스 들면- 오 페일이 있어요? 저희는 패스, 논패스는 없고 네. 교수님들이 이제 두 분이 나뉘어 계셨어요. 한 분은 패턴만 봐주시고 네. 한 분은 디자인이나 소재 이런 거 아. 봐주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뽑아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주시는 걸로 같이 의견 조율하면서 하는 건데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몇 점의 옷을 하는지가 다 달라요. 한 발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여러 번 해도 돼요? 한 착장이 아니라 보통 몇 착장씩 해요. 하긴 졸업 전시면 좀 스케일이 되게 네, 크네요. 클 것 같네. 네네. 이거 거의 네. 계속 날밤 새겠는데요? 날밤 새면서 네. 해 뜨는 거 보면서 재봉질 많이 했어요. 그 막 재봉틀도 요즘 사고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네. 다치신 적은 없어요? 본인은? 저는 다친 적 없는데 네. 같이 야작하던 친구가 소리를 질러서 봤는데 그 두 번째 손가락이 바늘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와중에 네. 119 분들 오셔가지고 119 왔어요? 재봉틀을 다 부셔서 손을 뺐거든요. 바늘이 박힌 채로 응급실에 갔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다행히 신경에 네. 문제는 없어서 손은 멀쩡한데 다행이네요. 그런 친구를 한 두세 명 정도 봤기 진짜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될 근데 것 이거 또 같아요. 밤 새면서 하면 또 정신 없고 맞아, 막 하다 맞아. 보면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야작 또 재밌었던 그런 건 없어요? 막 뭐 아. 시켜 먹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아, 학교에서? 그런 거는 기억 좀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게 한다면 야식이 제일 재밌죠.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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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뭐 이렇게 족발이라든지 같이 시켜 먹고 네. 또 작업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몸 패턴이 좀 엉망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청소를 안 해요? 그쵸, 청소를 아무리 막 해도 천 같은 거 막 돌아다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럼 먼지도 많이 약간 건강이 건강이 안 악화되는- 좋을 만하네요. 건강이 그게.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저는 먼지 알레르기 있어서 마스크 끼고 했는데도 아이고. 네, 피부도 심했다. 엉망되고. 이거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졸업 곧 하시니까 네.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아요? 회사에서? 디자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포트폴리오는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네. 들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원 많이 다니던데 학원 다니실 생각인가요? 학원은 지금 언더웨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닌데 실습 갔을 때 막내 디자이너님께서 네네. 이제 우대 조건에 그러니까 언더웨어 디자이너를 언더웨어 디자인 수업을 이수한 자라는 우대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학원이 있다고는 알았지만 조금 가격대가 비싸서 한 학기 등록금 정도? 오, 진짜요? 네네, 과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예술은 힘들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요. 하나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다 들으면 한 학기 등록금 정도가 나와요. 네네. 네, 근데 언더웨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따로 배우고 이제 취직할 생각이고 그 회사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언더웨어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직하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구나. 네네. 학교에는 그러면 따로 언더웨어 수업 같은 건 없나 봐요. 저희 학교에 언더웨어 수업은 없었고 전에 있던 학교에 네네. 이제 전문대도 심화과정이라고 학사 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 과목이 있어서 조금 고민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긴 해도 언더웨어를 딱 가르쳐주는 과목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들어봤을 때. 좀 세부적이긴 하죠. 네, 그 심화과정 빼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러면은 다루는 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일상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많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본적인 패션의 틀이 있어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네. 모자 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죠. 옷에 달리는 모자도 많이 만들죠. 저도 이제 옷에 달리는 모자, 후드 네네, 같은 거요? 뭐 후드 같은 것도 만들고 알려주지 않아도 애들이 그 같이 일하는 네네.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가방도 디자인하고 파우치도 너무 디자인하고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수업을 뭐 하나 듣고 있는데 옆자리 분이 패션 쪽 좀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봤더니 치마를 본인이 만들어 입으셨다고 네네.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입고 네. 오셔가지고 혹시 그런 거 옷 만들어 직접 입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입고 다닐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입고 다니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저는 안 입고 다니는데 남을 위한 옷이군요. 네, 남을 위한 옷이기 네. 때문에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는 꾸준히 자기가 만들어서 입고 진짜요? 다니더라고요. 되게 멋있다 그거. 네, 선물도 하고. 선물도 선물도 해요? 하고. 네네. 오, 진짜 뭔가 느낌이 와 신기할 것 되게 같아. 선물 받으면. 예술가 같아 예술가. 네,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진짜. 약간 근데 장점이긴 하다. 왜냐면 재봉틀 같은 거 다 다를 줄 아니까. 그렇죠. 꼭 약간 쇼핑몰에서 안 사도 약간 좀 자기가 봤을 만들어 때, 입는 거죠. 맞아, 네네. 봤을 때 괜찮으면 내가 진짜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되나? 그쵸, 뭐 거기도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네. 카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왜냐면 내가 팔 게 아니면은 그쵸? 그냥 그냥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0년인데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졸업하고 네. 1년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거. 네네, 그렇죠. 2020년 들어서는 건강도 조금 챙기고 저를 좀 더 사랑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더웨어 쪽 공부를 열심히 네, 해가지고. 조금 심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21년에 본격 취직을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이번 년은 아니고? 이번 년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년에 아. 아마 취직을 하지 않을까요? 취직이라면 아직 회사는 그럼 안 알아보신 거죠? 회사를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아직. 언더웨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알아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거기 학원에서 네네. 상담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상담은 안 받으신 거예요? 상담을 받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만 물어봐 주셔서 네네. 네네 후기랑 이런 거 보면 그 실장님들이랑 연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언더웨어를 공부하면서 언더웨어에서도 저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조금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그 아까 세부적인 말하신 학원이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학원 언더웨어 학원. 학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죠? 네 언더웨어라. 없어요. 네. 되게 폭이 좁겠어요 그러면은. 네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다 거기 아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가? 건너 알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 연결되어 있어서. 학원 이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원이 제가 크게 두 학원만 알아봤었는데 네네. 하나가 한선미라는 분이 하시는 학원이고 하나는 이효신 보통 디자이너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학원이구나. 속옷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아. 학원에서 수강생들 가르치시고 계시고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속옷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준비하는 분들도 학원에 많이 다니고요. 이게 근데 언더웨어가 진짜 장점이 또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여자의 몸이 변화를 하니까 그 과정을 다 담아낼 수도 있고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원래 내 커리어를 사실 꾸준히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근데 네네. 속옷은 진짜 뭐 아이를 낳고서까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또 임산부들이 입는 옷도 다르고 할머님들이 찾으시는 그런 속옷도 다르잖아요. 네네.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다 다르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좀 매력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네 인턴 실습을 가서 거기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던 도중에 네. 이사님이 굉장히 이 업계에 계신 지 오래 되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공무원이라던가 안정적인 직장에서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은 일을 그만두고 다른 맞아요, 직업을 맞아요. 찾기도 하는데 이제 속옷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잘 맞기만 하면 네. 세월이 변해가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직접 보고 디자인해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젊은 업그레이드. 친구들을 찾거든요. 아. 네, 언더웨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들? 경험이 있는 아. 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일할 일할 수 수 있는 있겠네요. 직종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경력이 쌓일수록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네요. 네, 패션 쪽이 워낙 네. 빨리빨리 급여라든지 바뀌니까. 이런 게 박봉이죠. 네, 네. 박봉이라고 네, 할 수 네. 있는데 어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디자인실은 조금 박봉이에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언더웨어 디자이너도 똑같이 초반에는 금액적으로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네, 나중에는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거죠. 네, 어. 저만이 디자인할 수 있고 저만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소비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더웨어 사람이 자체가. 한 명씩은 꼭 갖고 있는 그런 물건. 왜냐면 여자로 쓰잖아요. 태어나면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도 이제 뭐 네네. 팬티 같은 거 계속 남자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근데 남자도 있겠죠? 언더웨어 디자이너 분 중에? 제가 그래가지고 속옷 네. 디자인실 갔을 때 여쭤봤어요. 혹시 남자분이 면접을 보러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런 적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남자분들이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들을 선호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갔던 디자인실에 있던 분은 남성 드로즈 같은 것도 네네. 많이 판매하시고 기획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여성 디자이너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우대한다고 해야 우대한다. 하나? 네네. 근데 궁금하다.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죠? 이유는 딱히 말씀은 안 해주셨고 네. 이제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쇼호스트 분께서 얘기를 하신 걸 봤는데 네네.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쵸? 속옷 위해서. 네네. 근데 남성분들의 속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맞아. 네, 많은 장수 그리고 많고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여성 속옷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는 굳이 그렇게 상관이 없고 예쁜 예, 느낌의. 그렇죠. 예쁜 것도 중요하고 보정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입고 싶은 걸 입는데 자기 남편 속옷이라 그러면 조금 그쵸. 이제 저렴하고 이런 걸 많이 찾으신대요. 그리고 또 아무거나 입으니까 사실 아무거나 입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제 동생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팬티를 막 뭐 어디 브랜드 거만 입어야 돼 막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TV 돌리다가 싼 값에 많은 양을 주는 걸 많이 사니까 여자보다는 확실히 네, 대체로 남자분들 그렇게 막 튀고 이런 속옷을 그래서 그 쇼호스 분이 말한 거에서도 그랬어요. 남성분들 팬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화려하거나 원색이거나 이러면은 판매가 잘 안 된대. 네, 그리고 단색. 그냥 좀 깔끔하고 네네. 회색 같은 거. 네네 그런 아. 디자인이 주로 판매가 된대요. 신기하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뭐 너 옷 잘 만들어?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편견이잖아요. 네. 왜냐면 옷 만드는 거 말고 다른 걸 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거 편견은 들어보신 거 뭐 있으세요? 그런 패션 관련해서? 디자인과라고 말하면 일단 네. 나도 옷 만들어줘. 나도 옷 만들어줘. 그쵸, 그쵸. 네. 뭐 간호학과 친구들한테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 왜 아픈 거야? 왜 아파가 뭐 해야 될까? 무슨 약 먹어야 돼? 네, 약간 이런 느낌. 신기하다. 근데 패션 디자인과에서 옷 안 만들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분야로 또 빠질 수 있어요? 디자인 말고도 이제 아까 제 과에 관련된 그 섬유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질 같은 거. 네네 아예 패턴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 네. 디자인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패터너라고 해야 되거든요. 패터너? 네, 패터너라고 불려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네, 옷의 패턴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터너로 하시던가 아니면 그쪽 교수님이 되기도 하시고 또 공부하셔가지고. 교수님도 네, 요즘에는 자기 브랜드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쵸. 패션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또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젊은 층 사람들이 또 어렵네. 패션 디자인과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기는 또 그러니까 졸업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과하거나 편입하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 그냥 과로 전과 오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조금 아.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야작이 많고 생각보다 과제가 힘들어가지고. 많아요. 네, 힘들어요. 그냥 약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전과했다가 멋있다. 옷 네, 만들어야지 하고 왔다가 이제 이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럴 맞아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본인은 그러면 후회는 안 하세요?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는 저는 없다. 이제 과제라든지 공부할 때 재미는 있었는데 네. 조금 너무 힘들어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다는 건 체력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네. 걸 창조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네 창작은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누가 뛰어나게 잘한다라고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모두에게 평가되는 거에 맞춰서 자기 디자인이 변화되고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네요.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아, 창작은 진짜 어느 분야든지 다 힘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원픽 언더웨어 디자이너가 돼주실 거라 믿습니다. 원픽이에요? 네, 원픽으로 미리 믿습니다. 예약. 정희님과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도 또 꿈꾸시는 일도 한편으로 대단하기도 하고 무척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부 코너 현생 토크 진실되고 파이팅 넘치는 이야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1부에서는 패션 디자인과 곧 졸업 예정이신 다재다능한 게스트 정희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꼭 맞는 찰떡 같은 언더웨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뭐야? 난입. 자, 이제 현생 토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 코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동라 식구들이 겨울방학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의사세의 주제는 바로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금방 올게요.